현대 승리 만세! 만세! 네, 오늘은 아주 역사적인 날입니다. 야사당의 연대 단일화가 이루어진 날입니다. 야권의 승리를, 민주진보 진영의 승리를 기약하는 날입니다. 지금 국민은 거대한 변화, 새로운 전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국민의 요구이자 명령입니다. 이제는 더 큰 하나가 되어서 더 값진 승리를 만들어 나갑시다. 오늘 이 자리는 야권연대 협상이 광역단체장과 또 국회의원 선거에서 모두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이분들을 야권 단일 후보로 공표하는 자리입니다. 전국적인 차원에서 야권연대 협상이 성공하기는 아마도 우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합니다. 통합과 연대의 길은 더욱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걸림돌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으나 이제 우리 야권은 민주개혁 진보 진영은 더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던 오래된 상식은 이제 깨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통합시키는 힘이 있고 이것은 2012년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원동력입니다. 이번 4.27 재보궐선거에서 이제 국민과 함께 이기는 것만 남았습니다. 꼭 이기겠습니다. 예, 대단히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유례가 없었던 이런 야권 연대의 실현의 의미에서 또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고 우리 서민들의 삶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 진보 민주 진영의 소중한 결실이 맺어진 자리입니다. 진보신당은 MB 심판으로 대표되는 우리 서민들의 삶을 지키고자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진보 민주 진영의 모두의 승리를 위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평소 존경하는 앞에 새 대표님께서 각 정당들과 또 시민사회 국민들에 대한 감사의 말씀, 또 국민들께 드리는 각오의 말씀을 다 주셨기 때문에 모든 말씀들을 저도 공감한다 이렇게 무슨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오늘의 이 야사당 연대의 성공은 지난 6.2 지방선거 때보다 한 걸음 더 전진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매우 바람직하고 또 정치하는 저로서도 아주 기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손을 잡고 함께 선거를 치르는 것은 각 정당들의 나름의 소망과 또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합니다만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을 시민들이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훌륭한 국가로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그 소망 속에서 진보개혁 진영의 모든 야당들이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모쪼록 이번 4.27 재보궐선거가 좋은 결과를 내어서 2012년 국회의원 총선과 대통령 선거에서도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선보이는 선거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정당과 야당과 정치인들이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를 저희가 어느 정도는 했다고 생각하고, 국민 여러분께서 이제는 저희 야권연대에 힘을 실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한 말씀만 더 붙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감회가 있습니다만, 이번 연대의 과정, 또 지난 6.2 지방선거연대의 과정, 또 내년에 우리가 이루어내야 될 총선연대와 대선연대를 생각해 보면 야권의 맏형인 민주당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번에도 깊이 깨달았습니다. 또 진보 정치의 맏형인 민주노동당의 역할 또한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진보신당과 저희 국민참여당은 작고 당세가 미약한 정당으로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동병상련의 감정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모든 지역에서 야권이 승리해야 하고, 특별히 민주당의 대표이신 손학규 후보님께서 분당 을에서 반드시 승리하셔서 제1야당이 주도하는 야권연대를 통해서 정권을 교체하고 대한민국에 필요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확신을 국민들께 드릴 수 있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 국민참여당 당원들과 또 당대표와 모든 당직자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야사당의 힘을 합쳤습니다. 국민이 승리합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심판하고 민주, 진보 진영과 국민이 승리하는 선거를 위해 야당이 마침내 힘을 모았습니다. 희망의 단일 후보를 만들어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최문순 후보, 경기 분당 을에서는 손학규 후보, 경남 김해 을에서는 이봉수 후보, 전남 순천에서는 김선동 후보를 야권 단일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한나라당을 꺾을 국민 후보이자 희망의 단일 후보입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셔야 합니다. 2011년 4월 27일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을 심판하고 유권자의 힘으로 실정을 바로잡고 민생을 살려주십시오.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주십시오.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십시오. 국민이 승리할 것입니다. 2011년 4월 13일 민주당 손학규 대표,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질문하신 대로 문재인 실장에 대한 어떤 선거 지원 여부를 좀 어떻게 결정하실지. 예, 저희가 이제 김해을 경우에 야권 단일 후보니까 이제 힘을 보탤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힘을 보태는 것이 맞고 또 바람직하죠. 저희가 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그 일을 할 것인지를 여러 갈래로 논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며칠 아마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저희가 확실히 단일 후보 될 것을 확신했으면 미리 준비했을 텐데 저희로서 좀 급작스러운 일이라서 조금 시간을 두고 실수 없이 하기 위해서 의사소통도 하고 또 저희끼리 논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 중입니다. 며칠 아마 걸리지 않을까. 이번 한 주말 정도는 돼야 어느 정도 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전체적으로 김해을 선거가 일종의 친노가 결집하는 선거로 이렇게 치러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 뭐 기자분들 관심이 계속 그런 데가 있는데 김해을 선거는 김해 시민들이 하는 선거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 단일화 요구도 시민들 속에서 워낙 강력하게 요구가 나왔던 것이고 실제 선거운동을 다녀보면 의견을 표명하는 분들 10분이 계시면 그중 8분 정도는 제 경험으로는
단일화 언제 하느냐 이게 거의 대부분의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민들, 주권자인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또 그 요구에 부응하는 일이었고 나머지 요소들은 다 부차적입니다. 이 김해을 선거의 중심은 야권 단일 후보인 이봉수 후보와 한나라당 후보인 김태우 후보가 중심이고 김해 시민들이 결정하는 것이고 저희 정당과 이제 시민사회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이랬던 분들 이런 분들의 역할은 김해 시민들의 선택을 돕는 역할 그런 정도로 저희는 보고 있고 이것을 그냥 뭐 이런저런 세력 간의 다툼이나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표님, 민주당하고 선거운동 연대 방식 같은 것 좀 얘기를 하셨나요? 예,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네 후보가 있다가 단일화가 되었기 때문에 각 당과 후보의 선거를 이렇게 돕던 분들이 또 이봉수 후보 선거 캠프에 같이 합류해 주시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고 그 각 정당과 후보 캠프에서 어떤 분들이 좀 오실지 이런 것들을 좀 협의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며칠 안에 어떤 분들이 함께 책임을 맡아서 하시게 될지를 아마 결정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MBC 김병원 기자인데요. 이번 경선 과정에서 어떤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와 민주당의 어떤 감정의 골이 깊어졌던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과연 국민참여당과 민주당이 화학적인 결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승자 입장에서 어떻게 좀 풀어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예, 그 중요한 문제죠. 중요한 문제고 이제 항상 단일화를 할 경우에 그냥 후보만 단일화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후보를 지지하던 유권자들의 마음을 통합하는 게 단일화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곽진업 후보님이나 김건태 후보님이나 이영설 후보님을 지지했던 김해의 시민들이 마음을 모아주실 수 있도록 하느냐 이제 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 토론과 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야 어느 정당이든 다 자기 당의 후보를 단일 후보로 만들고 싶고 또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옳은 일이고 또 그렇게 서로 경쟁하다 보면 다소간의 갈등도 생길 수 있고 감정의 충돌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스포츠에서도 그렇고 정치에서도 그렇고 그것은 경기 중에 있었던 일들이고 경기가 끝나고 나면 합의된 규칙에 따라서 경기가 끝나고 나면 그렇게 또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모두 마음을 모으고 우리 야권의 정당들이 또 그 당원들이 지지자들이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잘 해내겠습니다. 아까 저 손학규 대표 처음 만나셨을 때 죄송합니다라고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손 대표님은 작년에 이제 경기지사 후보 경선 때도 중재를 해주셨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손 대표님이 몸담고 계신 당의 후보가 아깝게 이제 되셨고 또 이번 물론 그 전에 7.28 재보선 때 작년에는 또 민주당 장상 후보님이 또 이긴 것도 있습니다. 저희하고 해서 천호선 씨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세 번째 또 이제 이렇게 돼서 이번에는 또 참여당 후보가 되고 근데 묘하게 7.28 재보선 때는 손학규 대표님은 관여가 안 돼 있으셨고 이번에 또 이제 대표로 계신 동안 협상이 이루어지고 합의가 되고 경쟁을 하고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민주당 후보가 또 아깝게 그렇게 됐기 때문에 대표로서 굉장히 좀 당 안팎에서 어려움을 겪으시지 않나 하는 거죠. 경쟁하는 정당 또 한편으로 협력하는 정당의 대표신데 제1야당의 대표시고 뭐 인간적으로 적전 저도 마음에 부담이 되죠. 작년 지방선거 때도 제가 굉장히 저희 당이 어려웠을 때 오셔서 중재를 잘 해주셨는데 마음이 무겁죠. 인간적으로 또 비단 뭐 꼭
정당의 대표끼리의 관계만이 아니라 그 전에 이런저런 우리 뭐 사는 문제나 또 정치나 국가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서로 나누는 관계였고, 그래서 그런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대표님 이번에 그 분당 가셔서 좀 직접 손 대표 좀 선거 운동도 해주시고 도와주실 생각은 있으신지요? 예, 저는 뭐 분당에 13일 동안 있으라 하면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그런데 그래서 실제로 도움이 돼야 되죠. 당선되시는데 저는 분당 선거를 잘 모르니까 분당 선거를 직접 하시는 손학규 대표님과 그 참모분들, 선거 캠프에서 책임 있게 일하시는 분들이 좀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드릴 수, 힘이 되드릴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좋은 방법과 역할을 저희도 의견은 있습니다만 또 말씀드려보고 또 손학규 대표님 선거 캠프에서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을 하셔서 저희한테 이걸 해라 이렇게 하시면 무엇이든지 당원들과 함께 제가 할 생각이고, 손 대표 야권 연대를 위해서 자진 사퇴한 이종웅 참여당 후보도 마찬가지로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선거운동 시작이니까 서로 긴밀히 협의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다 하려고 그렇게 결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어제 김진표 의원이 국민참여당은 연대 대상이 아니라 통합의 대상이라고 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우리 김진표 의원님 지론이시라는 건 제가 작년부터 잘 압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서로 이야기도 하고, 지금 그 얘기를 논의를 하는 거는 이제 적절한 때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야권이 이번에 지난 지방선거 때보다 더 잘 연대해서 내용과 어떤 형식이 더 좋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미 이루어놓은 야권 연대의 성과를 확실하게 다지고, 그리고 이것을 기반으로 4.27 재보선을 승리로 이끌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논의해도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년부터, 그러니까 제가 재작년 12월부터 연합정치를 주장을 했고, 모든 선거구에서 여당 후보와 진보개혁 후보를 1대1로 붙여야 된다. 그것을 제가 2009년 12월 제 기억에는 한명숙 총리 검찰 정치 탄압 규탄 대회에서 제가 했던 이야기인데, 그 이후로 국민참여당은 창당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그런 원칙을 가지고 야권 연대에 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연합 정치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내에서의 경험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민주주의 선진국들에서 이런 정치연합 또는 연합정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사례들을 다 조사 연구를 해봤는데, 모든 성공하는 진보개혁 진영의 연합정치에는 제1야당의 역할이 결정적이라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1야당이 주도하지 않는, 또는 제1야당이 적절한 리더십을 행사하지 못하는 야권연대, 진보개혁연대, 연합정치 이런 것들은 성립하기도 어렵고 성립해도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더라. 이게 이제 저희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연합정치, 진보개혁의 진영의 연합정치는 제1야당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제1야당이 중심 역할을 잘 할 때에만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겪는 많은 어려움들 중에 하나가 강력한 리더십이 없다는 지적이 언론에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런 면이 좀 있다고 보고, 한나라당 텃밭 정도가 아니라 이제 천당 아래 분당이라고 한나라당에서 이야기하던 그곳 분당에서 손학규 대표께서 승리를 거두신다면 이것은 한국 정치 지형의 큰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고, 제1야당이 아주 권력 교체와 관련해서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형성할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제1야당이 이런 강력한 리더십을 형성해야만 정치연합을 주도할 수 있고, 또 제1야당이 정치연합을 주도해야만 연합정치, 야권연대, 선거연합이 성공할 수 있고, 그래서 어찌 보면 분당 을선거에 2012년 총선 대선이 다 걸려있다, 이런 절박한 느낌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 대표님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넘어서서, 물론 저는 호감을 개인적으로 가진 분이십니다만, 그런 호불호를 넘어서서 또 민주당을 좋아하건 안 하건, 민주당을 지지하든 안 하든, 뭐 어떤 야당을 지지하든 이걸 다 넘어서서 정치연합의 성공을 위해서는 강력한 제1야당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 명제 하나만으로도 분당 을의 저희 국민참여당으로서는 저나 당직자들이나 이종훈 후보나 당원들, 지지자들이 있는 힘을 다 보탤 만한 충분한 명분과 이유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아까 인사 말씀 말미에 특별히 말씀드렸습니다. 예, 좀 더 감사합니다.